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 딱 이 5가지를 모르면 연금이 확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연금이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요? 며칠 전 한 어르신의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복지 현장과 제도 상담을 해온 복지 전문가 이정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63년생부터 2026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순차적으로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영상이에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변에 국민연금 수령에 해당되는 가족 친지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표시만 해두세요.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정보 혜택을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연금이 오르면 좋은 줄만 알지 그 뒤에 따라오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감액, 근로장려금 기준 같은 것들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현장에서 들었던 몰라서 손해본 사연을 토대로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내용을 라디오 사연식으로 쉽게 그리고 핵심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진짜 알면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입니다. 얼마 전 67세 조광수 어르신 국민연금 오르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9만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라고 엄청 황당해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 뛰어버렸다니까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 상담 오신 또 다른 어르신 한 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나 연금만 받는데 왜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됐다면서 보험료를 이렇게 때려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이 돈 내면 내가 잡아둔 백내장 수술 못합니다. 이번 달은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건강보험료 올라가면 대책이 안 섭니다. 정부에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더군요. 건강보험료 한 번 튀면 이렇게 당장 치료생활 계획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 때문에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탈락하는 걸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유를 짧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피부양자 탈락 기준입니다. 이건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실제로 상담해보면 오해가 많아요. 문제는요. 이 기준이 조금이라도 넘어버리면 그동안 한 푼도 안 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내다가 청구서 받고 놀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탈락 위험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이고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딱 이 두 곳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날벼락 맞아요. 첫째는 연간 소득입니다. 여기엔 국민연금,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만 예외예요. 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위험 신호가 들어옵니다. 둘째는 재산 과세표 준이에요. 상당히 조용히 올라 있어서 몰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6억, 7억 넘는 분들은 재산 과표가 5억 4천을 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요. 여기에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붙어도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문제 커집니다. 주목해 보세요. 특히 방송도 자세히 알려주진 않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잘 들으셔야 해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날벼락의 원인 되죠.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10만에서 20만 원까지 금세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건보료 폭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에서도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 표현을 자주 들을 만큼요. 다급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담실에 오신 69세 최정분 어르신 진짜 충격적입니다. 국민연금 63만 원, 금융소득 조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갑자기 월 11만 원. 보험료가 찍혀버린 겁니다. 나 일도 안 하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냐고 하소연하셨죠. 이 하소연하는 말이 상담 1위에 해당됩니다. 모든 어르신이 일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소득 합산 기준이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정이고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이것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보료 폭탄 진짜 무섭게 온 이유. 어르신들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 건보료 폭탄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듣는 순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영상 보는 어르신들께 특히 많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엔 국민연금만 72만 원 받는데 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죠? 하고 찾아오신 69세 박정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과 전세 보증금 이자로 연 1,950만 원 정도 소득이 잡혔는데요. 전세 이자는 본인은 소득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보에서는 이게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박정혜 어르신도 예고도 없이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건보료가 매달 12만 4천 원이 찍혀 나온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결과는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소득 계산을 미리 좀 해봤을 텐데. 여러분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 10명 중 7명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을 겪고 계십니다. 이래서 꼭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피부양자는 탈락되지 말아야죠. 특히 2026년엔 기준이 더 촘촘해져서 소득 합산이 2천만 원만 슬쩍 넘겨도 탈락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점검해 보셔야 하는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이 이 영상에서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고 따져보세요. 어르신들 혹시 연금과 이자 알바 소득 이렇게 합쳐지는 금액이 2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정보가 여러분을 건보료 청구서의 놀라움에서 지켜줄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연금 오른 날 기초연금은 왜 줄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상한 경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며칠 뒤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이 오히려 줄어 있는 경우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해가 안 되죠? 연금이 오른 건 좋은 일인데 왜 기초연금은 따라서 내려가는 걸까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어르신들이 헷갈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바꾼 내용을 가지고 가장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요. 2026년에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그게 바로 기초연금 감액 기준선입니다. 2025년 기준은 51만 5천 원이었죠. 그런데 2026년엔 52만 5천 원 전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요, 이 기준을 조금만 넘겨도 감액이 톡하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며칠 전 상담 오신 65세 서인자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사례도 어르신들 비교하며 끊지 말고 주목해보세요. 국민연금이 오랜만에 조금 올랐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1만 8천 원 올랐다네요. 덕분에 숨 좀 쉬겠어요.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요, 다음 달 통장을 보시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초연금에서 2만 원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전화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연금 올랐다며요. 근데 왜 기초연금은 줄어든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오른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선을 딱 넘겨버린 거예요. 국민연금이 오르면 좋지만 기초연금은 기준을 넘으면 즉시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제야 어르신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그럼 올랐다는 게 좋은 게 아닌 셈이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게 2026년부터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은 올라가는데 물가 연동으로 여러분의 국민연금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둘이 맞물리면 감액 구간에 걸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기만 해도 갑작스러운 감액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올랐는데 왜 또 줄어요? 어르신들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결과는 왠지 손해본 것 같은 묘한 느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 상담 오신 66세 변형자 어르신의 그날의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이번에 국민연금이 24,000원 올랐다고 문자가 왔다고요? 좋아서 딸에게도 자랑했는데 그러다 잠시 말문이 막히시더니 손에 들고 오신 통장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이 왜 또 줄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표정엔 황당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렸죠. 어르신, 이번에 오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넘긴 겁니다. 2026년 기준선이 52만 5천 원 전후로 오르는데요. 어르신 연금이 거길 살짝 초과한 거예요. 변어르신은 한참 동안 통장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이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흔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기초연금은 정해진 기준선을 조금만 넘으면 바로 감액이 뜁니다. 그래서 연금 오른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2026년엔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53만에서 57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은 감액 구간에 가장 쉽게 걸립니다. 정말 조금만 올라도 기초연금은 민감하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제도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금액보다 기준선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에 변형자 어르신도 조금은 안도하시더군요. 몰라서 서운했던 거지 알고 보니 내 탓은 아니었네. 여러분,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예상치 못한 감액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래도 연금 안 깎인다면서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조금은 숨이 트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하면 연금 깎이는 거 아니죠? 이 질문엔 늘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안심이 될 만큼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분 90%가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을 해도 웬만하면 연금이 안 깎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한 번 더 말합니다. 정말 웬만해선 감액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액 기준이 되는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2025년 309만 원에서 2026년엔 509만 원 전후로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도 개편 중에서도 가장 숨통을 틔워주는 변화예요. 여기서 제가 만난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이분의 어르신, 국민연금 78만 원 받으시고 봄, 가을엔 밭일 도와드리며 대략 월 180만 원 정도 벌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혹시 연금 깎일까봐 겁이 나서 말이야. 그 마음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한다는 건 돈 몇만 원 때문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어르신, 2026년 기준이면 월 300만 원을 벌어도 감액 거의 없습니다. 180만 원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어르신 표정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나 내년엔 일 더 해도 되겠네? 이젠 겁 안 나네. 여러분, 이 감액 기준 상향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일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제 거의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건 일하는 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 되는 시대가 2026년부터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일해서 뭐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움직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벌어보고 싶은 마음 절대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제도가
이제서야 제대로 모양을 갖춰가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땐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어떡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나, 이런 걱정 말이죠. 2026년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금액이 약 82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 이 금액을 넘겨버리면 생계급여는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혹시 마음이 훅 내려앉으셨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안 되는 거지 모든 급여가 막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 온 67세 정혜용 어르신,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국민연금 88만 원. 이게 전부였죠.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정은 씨, 나 이 돈으로 월세랑 병원비 도저히 못 감당하는데 혹시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 생계급여 기준선 82만 원을 넘어서 생계급여는 불가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그럼 난 이제 방법이 없네. 그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말 눈물이 돌 만큼 막막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생계급여만 안 되는 것이지 주거급여도 되고 의료급여도 충분히 가능해요. 월세 45만 원 부담되신다 했죠. 주거급여로 큰 도움 받을 수 있고요. 병원비 부담되면 의료급여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숨이 좀 쉬어지네. 여러분, 정혜용 어르신처럼 생계급여만 보고 나 끝났다 하고 포기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만 해도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연금 받아도 이 혜택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뜰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연금을 받는데 근로장려금이 될 리가 있나요? 그럴 법하죠. 장려금 하면 젊은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랄 변화가 2026년에 찾아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연금을 받는 분도 단기 근로만 있어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이 더 놀라실까봐 한 번 더 말합니다. 정말 됩니다. 왜 가능하냐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면서 근로장려금 기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탈락하던 분들도 2026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르신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연금을 받고 있어도 단기 일용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매년 5월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캘린더에 꼭 표시해 두세요.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바뀌는 5가지 핵심 변화, 건강보험,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로소득 기준, 그리고 근로장려금까지 이 5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은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구독님 혜택으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 딱 이 5가지를 모르면 연금이 확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연금이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요? 며칠 전 한 어르신의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복지 현장과 제도 상담을 해온 복지 전문가 이정은입니다.